잠깐요! 저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아버지,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왜? 사랑? 난 그런 거 몰라요. 돈만 있으면 됐죠? 결혼식 당일 100여 명의 하객들 앞에서 터진 충격적인 진실. 평생을 혼자 키운 아들의 행복한 결혼을 꿈꿨던 아버지 정호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또 오셨네요 라는 웨딩홀 직원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의혹, 카페에서 목격한 예비 며느리의 은밀한 만남, 그리고 예물가게에서 터진 다른 분이랑 오셨네요? 라는 충격적 발언까지. 과연 정호는 아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서연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부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믿기 어려운 가슴 뭉클한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서울 변두리 한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집에서 정호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5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한 몸짓으로 마당 한켠에 놓인 화분들을 돌보며 하루를 열었죠. 붉은 고추가 탐스럽게 달린 고추나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정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온화함이 묻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반, 정호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작은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상추와 깻잎을 살펴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시작한 이 작은 정원 가꾸기는 어느새 정호에게 큰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들뜬 시기에는 더욱 그랬죠. 올해는 고추 농사가 정말 잘 됐네. 정호는 빨갛게 익은 고추 몇 개를 따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고추들로 김장철에 고춧가루를 만들어 아들 며느리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았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두 사람이 함께 텃밭을 가꿨는데 이제는 혼자지만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아내가 심었던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올해도 주황빛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정호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가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야, 우리 민수 이제 결혼한다. 정호는 감나무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바로 민수의 장래 문제였거든요. 착하긴 하지만 조금 소심한 성격의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늘 마음 졸였던 아내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정호는 밥솥 뚜껑을 열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을 확인했습니다. 평생을 혼자서 아들을 키워오면서 요리 실력도 제법 늘었죠.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했던 정호였지만 이제는 웬만한 음식은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담가둔 된장찌개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두부 한 모와 애호박,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느타리 버섯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썰어가며 정호는 문득 아내의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아내는 늘 이 시간이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죠.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정호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김치통에서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꺼내고 어제 만들어둔 시금치나물도 함께 놓았죠. 비록 간단한 상차림이지만 정호는 늘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집밥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민수가 방에서 나오며 눈을 비비는 모습이 영락없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32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직도 아버지 앞에서는 응석을 부리는 아들이었죠. 정호는 그런 민수가 사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일찍 자려고 했는데 너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어서 잠이 안 오더라. 어디 갔다 왔니? 서연이랑 웨딩홀 보러 갔다 왔어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드레스도 골라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고요. 민수는 식탁에 앉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정호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죠. 평생을 혼자 지내온 아들이 드디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서연이는 어떤 곳을 좋아하던? 검소한 편이에요. 너무 화려하지 않고 아담한 곳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객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통이 좋은 곳을 원해요. 정말 배려심이 깊은 사람 같아요, 아버지.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 서연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민수의 말을 들어보니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민수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죠.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니?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해요. 서연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민수의 당찬 모습을 보며 정호는 흐뭇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하게 컸나 싶어서 말이죠. 아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장가만 잘 가면 됐지 뭐. 정호는 중얼거리며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솟아오르는 찌개를 바라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서운함도 들었죠. 이제 정말 아들이 독립하게 되는구나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쁨이 훨씬 컸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수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호는 하나하나 관심 있게 들으며 가끔 조언을 해주기도 했죠.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정호에게는 무척 소중했습니다. 사흘 후 정호는 민수를 대신해서 예비 며느리 서연과 함께 결혼식장 예약을 하러 나섰습니다. 민수가 회사 일로 바빠서 아버지에게 부탁한 것이었죠. 정호는 며칠 전부터 이날을 기다리며 깔끔한 정장을 준비해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면도도 깨끗하게 하고 구두도 정성스럽게 닦았죠. 아버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만난 서연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28세라는 나이답게 젊고 예뻤지만 화장은 진하지 않게 하고 있었죠. 정호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 치고는 차분해 보였거든요. 아니야, 서연아. 이런 일은 당연히 가족이 함께 해야지. 민수가 바쁘다고 하니까 내가 대신 온 거야. 정호는 서연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웨딩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부터 화려한 장식들이 눈에 들어왔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곳곳에 조화들이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조용했습니다. 정호는 그런 서연이 얌전해서 더욱 마음에 들었죠. 요즘 젊은 여자들은 너무 활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서연은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웨딩홀 상담실입니다. 어서 오세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정우의 발걸음이 멈췄죠. 아, 서연 고객님이시죠? 또 오셨네요. 또 오셨다니? 정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민수 말로는 서연과 함께 웨딩홀을 처음 보러 간다고 했었는데 직원은 마치 서연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우는 서연의 표정을 살펴봤지만 서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은 예비 신랑 아버님이세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기자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생겼지만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아마 서연이 혼자서 미리 알아본 적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상담이 시작되자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세세한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대여료부터 시작해서 음식 가격, 장식비, 사진 촬영비까지 모든 걸 꿰뚫고 있었죠. 정우는 감심스러웠습니다. 역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혹시 패키지 상품으로 하면 얼마나 할인이 되나요? 서연의 질문에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옆에서 지켜보며 흐뭇했죠. 우리 며느리가 정말 꼼꼼하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민수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직원의 질문에 정우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고 싶어요. 3천만 원 정도면 될까요? 3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결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려니 했죠. 무엇보다 서연이 검소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우는 서연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연아, 혹시 여기 전에 와본 적 있니? 직원이 또 오셨다고 하던데. 서연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친구 결혼식 때문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담당자가 기억하나 보네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심을 거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예물 보러 갈까요? 아버님께서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연의 제안에 정우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명동에 있는 예물 가게까지 가는 동안 서연은 계속해서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드레스는 어떤 걸로 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등등. 정우는 그런 서연이 기특했습니다. 예물 가게에 도착해서도 서연은 능숙하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반지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다이아몬드 등급까지 모든 걸 자세히 물어봤죠. 정우는 옆에서 지켜보며 대견스러웠습니다. 이 반지들 정말 예쁘네요. 서연이 반지를 끼워보는 모습을 보며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물 가격을 들었을 때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반지 한 쌍이 1,000만 원이 넘는다니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는 서연과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죠.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웠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느낌 말이에요. 아버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좋은 곳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의 인사에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후에도 그 이상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웨딩홀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이상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서연에게 또 오셨네요 라고 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서연의 설명이 그럴듯하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정호는 평소처럼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사려고 생선 가게를 둘러보고 있는데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고개를 돌려보니 길 건너편 카페에서 서연이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서연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정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 남자는 누굴까? 정우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혹시 서연의 직장 동료일까 싶기도 했지만 둘의 분위기가 단순한 동료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그 남자와 대화하면서 종종 웃음을 보였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죠. 그동안 정우는 생선가게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생선가게 사장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어요. 어르신, 고등어 안 사세요? 아, 네. 잠깐만요. 정우는 얼른 고등어 2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페 쪽을 바라봤는데 서연과 그 남자가 일어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카페 문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각각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서연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본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친구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웨딩홀에서의 일과 합쳐서 생각해보니 더욱 그랬죠. 며칠 후 정우는 민수와 함께 예물을 찾으러 명동에 갔습니다. 예물 가게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주문했던 반지를 찾겠다고 하니 직원이 뭔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민수입니다. 지난주에 서연이라는 분과 함께 왔었는데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엔 다른 분이랑 오셨네요? 그 말에 정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른 분이라니? 민수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다른 분이라고 하시면?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다른 남성분과 함께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신랑분인 줄 알았는데요. 정우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그 남성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키도 크고 정장을 잘 차려입고 계셨고요. 서연 고객님과 굉장히 친해 보였습니다. 그 묘사를 듣는 순간 정우는 확신했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가 맞다는 것을요. 정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예물을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침묵을 지켰죠. 정우는 아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갔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거든요. 아버지. 한참 후에야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서연이가 다른 남자와 예물을 보러 갔다니.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넘길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서연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 정우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민수도 서연과 사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6개월 전에 소개팅으로 만났고 3개월 전에 결혼을 결정했죠. 생각해보니 서연에 대해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웨딩홀 직원의 말, 카페에서의 장면, 그리고 예물 가게에서의 일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서연이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정우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서연을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심하게 되다니. 정우는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의심 속에서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서연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정우는 서연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러던 중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김아주머니가 해결책을 제시해줬습니다. 정우 씨, 요즘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 그냥. 민수 결혼 준비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근데 요즘 결혼 사기꾼들이 많다면서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무서우더라고요. 여러 남자들한테 동시에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여자들이 있다는데. 김아주머니의 말에 정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서연이 그런 사람일까 싶었지만 지금까지의 이상한 일들을 생각해보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결혼 사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던 중 한 온라인 카페를 발견했죠. 결혼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정우는 용기를 내어 서연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혹시 이 여성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 아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몇 가지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본 정우는 충격에 빠졌어요. 저도 이 여자 때문에 피해를 받습니다. 연락 주세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서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36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아, 네. 저도 그 여자 때문에 큰 피해를 봤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이틀 후 정우는 서준호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준호는 정우가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저는 서연과 작년에 결혼했었습니다. 서준호의 첫마디에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했었다고요? 네, 정확히는 2달간이었죠. 그 여자, 저한테 접근할 때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힘들게 살아왔다고 했거든요. 서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어요. 결혼도 서둘러서 하게 됐고요. 서연이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해서요. 그런데 결혼 후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본색이요?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어요. 결혼 예물부터 시작해서 신혼집 전세금, 신혼여행비까지 모든 걸 제가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서연이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숨을 죽이며 서준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면서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 없이 돈을 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일주일 후에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2,000만 원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서연이의 과거를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준호는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알아보니까 서연이는 저 말고도 다른 남자들과 결혼했었더라고요. 최소 3명은 되는 것 같아요.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죠. 결혼 후 얼마 안 되어서 돈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혼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까지 받아내더라고요.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운 좋게 일찍 알아차려서 큰 피해는 면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5천만 원 정도는 날렸죠. 결혼 예물값, 전세금, 그리고 첫 번째 요구했던 1,000만 원까지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혼했어요. 서연이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거든요. 제가 가정폭력을 했다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다행히 증거가 없어서 위자료는 안 줬지만 이미 쓴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죠. 정우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민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또 다른 남자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카페를 통해 경고하려고 했는데 설마 그 남자가 아드님일 줄은 몰랐어요. 서준호는 정호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조심하세요. 서연이는 생각보다 훨씬 교묘해요. 처음에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여자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정우는 서준호가 준 서류들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서류에는 서연의 이전 결혼 기록들과 각종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것이 서준호의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 정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가 받을 충격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민수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죠. 서준호와의 만남 이후 정호는 며칠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수에게 서연의 정체를 말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결혼식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민수와 서연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정우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재앙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보여요? 아침 일찍 정장을 차려입은 민수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물어봤습니다. 정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죠. 오늘이 민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하는데 정우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멋있다. 우리 민수. 정말 신랑답네. 정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결혼을 막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객들도 모두 초대했고 식장 예약도 다 끝났으니까요. 웨딩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들, 대학교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들 축하 인사를 건네며 기뻐했죠. 정호도 인사를 받으며 웃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형,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최 형님이 정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사람이라니, 만약 최 형님이 서연의 정체를 안다면 과연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식이 시작되기 전 신부 대기실에서 서연을 잠깐 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정우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감사해요. 좋은 아들로 키워주셔서요. 서연이 정우에게 인사했을 때 정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서연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도 행복한 표정으로 서연을 맞이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요. 갑자기 식장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죠. 한 남자가 서둘러 식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우는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서준호였죠. 저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서준호의 외침에 식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민수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저 여자는 결혼 사기꾼이에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서준호의 말에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서준호 뒤로 또 다른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3명이었습니다. 저도 그 여자 때문에 큰 피해를 봤어요. 저 여자 제 돈 뜯고 도망갔어요. 나도 피해자야. 3천만 원이나 사기당했어요. 연달아 터져나오는 증언들에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어요.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엉망이 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민수야, 저들 말이 맞아. 그때 정우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며칠 전에 알게 됐어. 서연이가 결혼 사기꾼이야. 정우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야, 증거가 다 있어. 서연이는 이미 여러 남자들과 결혼했다가 이혼했어. 모두 돈을 목적으로 한 거야. 정우는 주머니에서 서준호가 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 서류들에는 서연의 이전 결혼 기록들과 사기 행각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 중에서는 자리를 뜨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결혼 사기였다니. 불쌍한 민수.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최악의 날이 되어버린 거죠. 아버지,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왜? 민수가 정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정우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를 지키려고 했는데. 하지만 민수는 정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장을 뛰쳐나갔어요. 정우도 민수를 쫓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서연도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결혼식이 엉망이 된 그날 밤, 정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식장에서 뛰쳐나간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꺼놓은 상태였죠. 정호는 아들의 안위가 걱정됐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정호는 중얼거리며 또 한 잔의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수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았거든요. 미리 말했다면 이런 공개적인 수치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가 밀려왔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죠. 정우는 얼른 일어나 민수를 부축했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어디 있었어? 아버지, 왜 그랬어요? 민수는 술에 취해 헛소리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민수를 침대에 눕히며 이불을 덮어줬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정우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죠.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숙취로 인해 얼굴이 창백했지만 어제보다는 많이 진정된 모습이었어요. 정우는 해장국을 끓여서 내왔습니다. 민수야, 이것 좀 먹어봐. 민수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정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참 후에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서연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민수야. 아니, 대답해 주세요. 정말 서연이가 결혼 사기꾼이었나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거짓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첫사랑이었던 서연에게 이런 식으로 배신당하다니 민수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갔거든요. 민수야, 미안해. 아버지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왜 안 말했어요? 왜 결혼식 당일에 저런 일이 벌어지게 놔뒀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죠. 너를 지키고 싶었어.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민수를 위한 일이었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지키려고 했다고요? 오히려 더 크게 다치게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했잖아요. 민수의 말이 정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정우는 혼자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문득 돌아가신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싶었거든요. 여보야, 내가 잘못한 걸까? 정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호야, 자식이든 부모든 진실을 감출 순 없어. 아픈 진실이라도 알려줘야 해. 그래야 더 큰 상처를 막을 수 있어. 아내가 평소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낫다고 늘 말했었죠. 정우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맞아. 내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정우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민수가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숨겼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된 거죠. 아내 말대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민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처음부터 너한테 말했어야 했어. 너를 지키려던 마음이 오히려 너를 더 아프게 했구나. 민수는 아버지의 사과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처음 겪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겠죠. 고마워, 민수야. 이해해줘서. 부자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서연이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결혼식 후로는 연락이 안 돼. 아마 또 다른 곳으로 갔을 거야. 그럼 우리가 당한 피해는 어떻게 해요? 예물값이랑 식장 비용도 그렇고. 민수의 말에 정우는 생각이 났습니다. 서준호가 말했던 것처럼 서연을 고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서연을 고발해야 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말이야.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서연의 사기 행각을 방치해둘 수는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앞으로는 아버지가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바로 너한테 말할게.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게. 저도 아버지께 더 많이 의지할게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부자는 이번 일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비록 아픈 과정이었지만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서연을 고발하기로 결심한 후 정우는 서준호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결혼식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원룸으로 알고 있던 주소지에도 이미 아무도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정말 교활해요. 미리 도망갈 준비를 다 해놨나 봐요. 서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우와 민수 그리고 서연의 다른 피해자들은 카페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죠.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야 해요.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민수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절대 서연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온라인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새로운 타겟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 사는 사업가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40 중반이고 꽤 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서준호가 조사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서연이 아직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막아야 해요.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서연의 사기 행각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정우는 서연의 새로운 피해자가 될 뻔한 남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철민이라는 사업가였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정우가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서연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박철민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을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정우의 제안에 박철민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서연을 잡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며칠 후 박철민은 서연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정우와 다른 피해자들 그리고 경찰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산의 한 고급 호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던 거죠. 서연은 예상대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철민 오빠,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서연은 박철민에게 다가가며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박철민은 긴장한 기색을 숨기며 대답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사실은 결혼 날짜를 앞당기고 싶어요. 오빠와 더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거든요. 서연의 말에 박철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이야기를 꺼내다니. 서준호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사업 자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요. 드디어 서연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박철민은 정우가 말해준 대로 대답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금방 갚을게요. 3천만 원. 서준호가 당했던 것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정우는 숨어서 지켜보며 분노를 참았어요. 서연아, 너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정우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정우의 얼굴을 본 순간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우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긴, 너 잡으러 왔지. 정우의 말에 서연은 당황했지만 곧 차분함을 되찾았습니다. 여전히 뻔뻔한 모습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아무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정우가 손짓하자 서준호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아,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없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차갑게 웃기 시작했어요. 너 내 아들을 사랑한 적 있긴 하냐? 정우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서연에게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난 그런 거 몰라요. 돈만 있으면 됐죠. 민수든 누구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남자일 뿐이었죠. 그 말에 박철민이 경악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뻔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정말 무서운 여자네요. 바로 그때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정우가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어요. 서연 씨, 결혼 사기 및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자 서연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이건 사랑이었어요. 사기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며 돈을 뜯어낸 기록, 가짜 신분으로 활동한 증거들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서연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며 정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아버지, 정말 끝난 거죠? 민수가 정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민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응, 이제 끝이야. 우리가 해냈어. 정우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 거죠. 서연이 체포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 벌어진 재판을 통해 서연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어요. 총 5명의 남자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쳤고 피해 금액만 해도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정우는 집안 마당에서 가을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고추와 깻잎이 풍성하게 자랐어요. 아내가 심었던 감나무에서도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정우는 사다리에 올라가 감을 따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서연 사건으로 인해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이웃들은 정우와 민수를 안타까워했고 동시에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오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민수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서연에게 당한 배신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감 좀 따고 있어. 올해는 정말 많이 열렸네. 정우는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웃었습니다. 손에는 빨갛게 익은 감 몇 개가 들려 있었어요. 이웃들한테 나눠드려야겠어요. 혼자서는 다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김아주머니도 작년에 우리한테 배추 많이 주셨으니까. 부자는 함께 감을 따며 다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민수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어요. 팀장 승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죠. 서연 사건 이후로 오히려 더 성실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정우는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요즘 어떠니? 마음이 많이 나아졌어? 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수의 대답에 정우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일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 기특했어요. 만약 서연이랑 결혼했다면 더 큰 피해를 봤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막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너한테 상처를 준 건 사실이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도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을 거예요. 민수는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아들이 정말 많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서준우 형이 얼마 전에 연락했어요. 새로운 사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그 친구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우는 흐뭇해했습니다. 서연 사건을 계기로 만난 피해자들과는 지금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죠? 민수의 질문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민수는 좋은 아이야. 분명히 진짜로 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이번에는 신중하게 할게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요. 민수의 말에 정우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아들이 더 지혜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우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우는 마음이 편해져서 예전보다 외출도 자주 하고 있었어요. 정우 씨, 그 사기꾼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옆에서 바둑을 보고 있던 최 어르신이 물어봤습니다. 동네에서는 아직도 서연 사건이 화제였어요. 징역 3년 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조심해야 해. 어르신들은 고개를 흔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제 그 일이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야, 우리 민수 이제 괜찮아졌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는데 결국 잘 해결됐어. 정우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런 상황에서 더 지혜롭게 대처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민수는 요리에 관심이 생겼다며 가끔 직접 음식을 만들곤 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만든 김치찌개 드셔보세요.
오, 우리 민수가 언제 이런 솜씨가 늘었나? 정우는 민수가 끓인 김치찌개를 맛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맛도 꽤 괜찮았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와이프한테 해줄 수 있겠네.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당분간은 아버지랑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정우는 웃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보내는 이런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부자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절 지켜주려고 애써주셔서요.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됐잖아요. 정우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삶이란 게 그렇더라. 속이려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남는 건 정직과 가족뿐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노을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사기라는 큰 사건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부자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이제 정우와 민수에게는 새로운 평화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만큼은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더군요. 때로는 진실이 아프더라도 거짓보다는 훨씬 나은 법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아물게 해주지만 함께 이겨낸 기억은 평생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들과 함께 차린 저녁상을 보며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려움을 겪었던 아버지 정우에게도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